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장남이고 저는 시댁에서도 늘 큰며느리로 불렸죠. 아이 하나 키우며 알콩달콩 살아가던 저에게 2년 전 갑작스럽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숙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믿기지 않았던 건 시숙님의 사망 3개월 뒤 형님이 재혼을 발표한 겁니다. 여자가 혼자 살 수 있나? 애도 다 컸는데 형님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15살이 된 조카가 울면서 제게 찾아왔을 때 시작됐습니다. 작은 엄마, 저 10년만 키워주세요. 울먹이며 하던 그 말 속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조금씩 썩어가던 한 가족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 조카가 품고 있던 그 충격적인 비밀을 제 입으로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제게는 2살 어린 시숙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형제간 사이도 좋았고 시댁에서도 모두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작은 기업에 다니다 형님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바로 형님, 그러니까 조카의 친엄마죠. 형님은 표면적으로는 늘 온화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불편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시숙님은 늘 불안한 눈빛을 했습니다. 회사 일에 지쳤다고만 했지만 어쩌면 그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카는 유치원 시절부터 우리 부부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작은 엄마가 더 좋아요. 그 말이 귀엽기만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땐 그냥 아이 마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와의 거리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시숙님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회사 일과 개인 사업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형님은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일만 해. 집안꼴은 나 혼자 책임지잖아. 하지만 정작 형님은 살림도 아이 양육도 대부분 친정집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일요일이면 종종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곤 했죠. 그러다 2년 전 봄, 시숙님이 출장지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카의 울음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형님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 낯설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딱 3개월 뒤 형님은 우리 가족 모두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생겼어요. 아이도 크고 저는 제 인생 살아야죠. 그 말에 시어머님은 기절하시려 했고 남편은 형님을 말리다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조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저 10년만 여기서 살면 안 돼요? 그리고는 갑자기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안아드렸고 남편도 허둥지둥 수건을 꺼내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카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는 남자, 그 사람 나한테 이상하게 굴어요.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조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손을 허벅지에 올리기도 하고 기분 나쁜 농담을 해요.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나보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는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형님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카의 말을 무시하고 그 남자 곁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형님이 경찰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이 데려가세요. 이건 명백한 유괴예요. 형님의 그 말에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조카가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그 남자랑 같이 사는 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형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춘기예요. 사사건건 반항하면서 거짓말까지 해요. 그 순간 조카가 뛰쳐나와 외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내가 죽어야 믿겠어? 형님은 굳은 얼굴로 돌아섰고 조카는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보호기관과 상담을 통해 조카의 심리 상태와 진술을 정식으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몇 주 후 보호기관의 개입으로 형님은 정식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혼 상대 남성은 전과 기록이 있었고 유사한 신고가 과거에 접수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그제야 형님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난 그냥 다시 사랑받고 싶었어.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조카는 형님의 손길을 뿌리쳤고 작은 엄마가 날 살려줬어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회의 끝에 우리가 조카를 정식으로 위탁 양육하기로 했고 형님은 일정 기간 심리상담과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꿈에서 그 남자의 얼굴이 나온다며 식은땀을 흘릴 때도 있지만 작은 엄마 오늘도 학교 다녀올게요. 밝은 인사를 남기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 아이의 뒷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작은 엄마가 날 살렸어요. 그 말 하나에 전 오늘도 그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엄마가 되려 노력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의 말 못할 아픔을 외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혹은 믿어주지 않을까봐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아이의 편이 되어준다면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누군가의 작은 엄마가 되어준다는 건 그것이 어쩌면 누군가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